밝았습니다. 우리 양식 여러분들, 새해 떡국 다들 드셨나요? 저는 떡국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새해 읽으면 좋을 책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채널 이름이 뭔가요? 몸과 마음의 양식당이잖아요. 하나하나 주제에 맞는 책들을 너무 잘 골랐어, 내가 생각해도. 딱 가져왔는데 바로 이 책들입니다. 몸과 마음의 양식을 위한 책 하나하나 소개해 볼게요. 우선 몸부터 한번 챙겨볼까요? 이 책 제목이요. 지금 인생의 체력을 길러야 할 때. 진짜 이 책 읽으면서 나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작년에 진짜 열심히 일했거든요. 제 몸을 약간 갉아 먹어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건강한 삶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때 이 저자의 비법이요.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저자가요, 1년간 셀프 케어를 도전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걸 SNS에 공유를 하면서 정말 많은 반응을 얻었고, 그걸 이 책으로 기록을 한 건데요. 이 저자에게는 조금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한 달에 딱 한 가지만 실천을 하는 거예요. 왜 새해 계획 세울 때 나는 올해 탄수화물을 줄일 것이며, 당 섭취를 줄일 것이며, 채식을 늘릴 것이며, 운동을 더 할 것이며, 많이 웃을 것이며, 이런 다짐들이 쭉 적잖아요. 그러면서 한 3일은 잘 하죠. 하루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 너무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한 달에 하나의 좋은 습관만 들여보자 라는 걸 제안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1년이 12달이니까 12가지의 루틴이 있겠죠. 가장 먼저 뭘 했나 보니까 한 번에 단 하나의 행동에만 집중해 보자 하면서 매달 계획을 세웠네요. 먼저 1월에는 금주의 달입니다. 2월에는 플랭크와 팔굽혀 펴기의 달, 3월에는 명상의 달, 4월에는 유산소 운동의 달, 5월에는 채식 위주의 달. 다들 괜찮은 정말 실천 아닌가요? 하나하나 흥미로우니까 제가 쭉 더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나 이거 해보고 싶은데 하는 것 좀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월에는 수분 보충의 달,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는 거죠. 7월에는 더 많이 걷기의 달, 8월은 디지털 단식의 달. 저 이것도 좀 해야 돼요. 잠들기 전에 맨날 핸드폰 봐서 잠을 못 자. 9월에는 당 섭취 줄이기의 달, 10월에는 스트레칭의 달, 11월은 수면의 달, 12월은 더 많이 웃기의 달. 이렇게 12가지의 실천을 한 경험을 여기에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자는 본인이 계획을 세웠고 했으니까 잘 지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이 저자도 처음부터 잘 지키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또 많은 위안을 줬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도 또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근데 참 취지 좋고 너무너무 좋은데 지금 내가 몸과 마음의 여유가 없어. 이거를 실천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 이런 말들도 하지 않겠습니까?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5페이지에요. 나는 매일 짬을 내어 자신을 돌보면 실제로 더 많은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스트레스가 줄고 집중력이 높아지며 에너지가 솟고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이다. 매일 셀프 케어를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진짜 맞는 말 아니에요? 하루하루 내 건강을 챙기는 게 결국에는 더 집중하고 더 활기 있게 일할 수 있는 나의 시간을 버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올해 정말 나의 좋은 셀프 케어 팁 그리고 좋은 건강 루틴을 갖고 싶다는 분들에게는요, 이 책을 추천을 할게요. 네, 우리가 몸 건강을 살펴봤으니까 두 번째는 몸과 마음이겠죠. 마음 건강을 챙겨보는 책을 추천해 드릴게요. 허지원 작가의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라는 책입니다. 우선 이 허지원 작가가요,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입니다. 그래서 뇌과학과 임상심리학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다 괜찮아, 그러니까 괜찮아질 거야, 이런 위안만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불안하세요? 우울하세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하면서 분석적으로 나의 심리를 좀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나니까 다스릴 줄 아는 법을 터득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낮은 자존감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그리고 인정 욕구에 대한 고민,
완벽주의에 대한 고민, 자기 방어에 대한 고민, 그리고 우울함에 대한 고민 등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으면서 진짜 끄덕끄덕하며 읽었는데요.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참 고민하는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저도 좀 자존감이 높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하는데 허지원 작가가 딱 이렇게 시원하게 말을 해줍니다. 24페이지예요. 저는 강의 시간에 높은 자존감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신화 속 동물인 유니콘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허상입니다. 하면서 물론 자존감이 높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역시 매일매일 위아래로 끊임없이 요동치는 자존감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정말 그래요. 저도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제가 아는 저는 끊임없이 자존감이 바닥을 쳤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당연하니까 나는 왜 자존감이 낮을까라고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누구나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나의 자존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몇 가지 비법을 알려주는데요. 정말 저는 유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35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몇 가지 비법 중에 하나가 자존감이 높은 척 해야 합니다. 내공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할 법한 행동이 나의 태도에 스미도록 매일 꾸준히 연습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자존감이 참 높은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행동을 터득하라는 거예요. 높은 척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기 삶에 충분히 집중하는 척하기, 불편한 상황에서 유머로 적절하게 받아치는 척하기, 혼자 밥을 먹거나 홀로 있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척하기, 실패나 성공의 가능성이라든지 주위의 평판에 초연한 척하기,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일일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드러내지 않기. 이렇게 하면 내가 남의 눈에 굉장히 저 사람은 자존감이 높네 라고 보일 수 있는 거죠. 내가 자존감이 높다는 소리를 들으면 나는 정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가? 라고 좀 생각하게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읽으면서 앞으로 이런 척을 좀 더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진짜 내가 아니잖아요. 나 그런 가식 가면 싫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37페이지예요. 가면은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혼자 있을 때의 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의 나, 그리고 사회생활 할 때의 나는 당연히 서로 달라야 합니다. 자기만 아는 자기와 타인에게 보이는 자기가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이 집착한다면 이 생각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너무 위로가 되는 말 아니에요? 왜 우리가 흔히 가면은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솔직하게 좋은 거라고. 하지만 모두에게 나의 모습을 모두 보여주거나 설명하려고 하지 말자라는 말이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적절한 가면을 가지고 때에 맞게 그 가면을 활용하는 게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38페이지에 1000개의 가면은 낮은 자존감의 발로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올해 나에게 맞는 가면들을 갖고 살면서 자존감이 높은 척 살아보자고요. 그렇다 보면 정말 자존감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몸과 마음을 살펴봤죠. 마지막으로 양식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의 양식에 관한 책은요. 바로 장강명 작가의 책 한번 써봅시다 입니다. 올해 나는 좀 글을 써보고 싶다, 좀 출간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는 책이에요. 내가 마음은 있는데 과연 책을 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관한 많은 답을 줍니다. 왜 제가 작년에 첫 책을 썼잖아요. 그때 정말 느낀 건 그냥 글 한 편을 쓰는 거랑 책 한 권을 만드는 건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구나. 나의 한계를 많이 느끼기도 하고 좀 한번 엎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든 그래도 계속 이어나가서 책 한 권을 완결하니까 정말 좀 소중한 역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장강명 작가도요, 이런 제안을 합니다. 21페이지예요. 산문 작가를 꿈꾸는 분들께 내가 제안하는 목표는 한 주제로 200자 원고지 600매 쓰기다.
왜냐, 600매면 요즘에는 책이 얇아져서 단행본 한 권을 만드는데 필요한 분량이 된다라고 합니다. 쓰다 보면 막히는 지점도 생기지만 그걸 또 넘는 걸 경험을 해봐야 되고, 나 진짜 글 못 쓰네 자학하는 경우도 생기지만, 그런 걸 모두 넘기고 나서 정말 딱 600매 써보자 라는 걸 목표로 삼아 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왜 써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내 인생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겠어, 내 인생 너무 공허해 라는 고민들 하잖아요. 그런 공허함이요, 창작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꼭 글을 쓰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내가 무언가를 만들고 있고 의미 있는 걸 창작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런 공허함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글쓰기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뭔가를 하나 만들어내는 목표로 가져보면 어떨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나는 또 시간이 없어 하는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장강명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직장 다니면서 대학원도 다니고 직장 다니면서 취미생활도 하는데 왜 글 쓰는 거에만 대해서, 아니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글도 썼어요? 라고 묻는지 본인은 모르겠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도 딱히 시간 관리 노하우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루에 짬짬이 시간을 내서 글을 쓰면 된다, 그런 마인드를 바꾸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중반 이후에는 본격적인 글쓰기의 노하우 편이 나옵니다.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에세이, 소설, 그리고 논픽션에 관한 노하우들이 나와요. 저는 일단 에세이 쓰기에 눈길이 갔는데요. 96페이지예요. 에세이 책을 펴내고 싶은 사람이라면 얼마간 출판 기획자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한다. 에세이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진입 장벽이 낮아 보이지만 그래서 경쟁도 치열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에세이는 그냥 아무나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그냥 붓 가는 대로 쓰면 아무도 읽을 가치가 없는 낙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에세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만이 쓸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에세이라는 장르는요, 그 저자의 매력이 핵심이 되는 장르이기 때문에 내가 에세이를 쓰고 싶다 하는 분들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뭔가를 꼭 한번 고민을 하고 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꿀팁들이 등장을 하니까요, 내가 올해 창작 한번 해보고 싶다는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할게요. 몸과 마음의 양식당 2021년 첫 주제로 새해에 읽으면 좋을 책들을 제가 이렇게 3권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몸도 마음도 튼튼히 양식을 쌓는 한 해 저희와 함께 만들어 봐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